내일 배우실 거는 확률이라고 나와 있네요. 경우의 수 다음 단원이니까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뭔가 구해내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확률을 구해내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시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반 학생 중에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야. 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뽑힐 확률이라고 해볼게. 내가 한 명 불러서 앞에서 발표를 시킬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남학생이 뽑힐 확률이라고 했어. 한 명을 뽑을 거래요. 그러면 남학생이 뽑힌다.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겠죠? 얘네들 중에 하나가 뽑힐 때니까 세 가지. 얘는 내가 물어본 거니까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할 거야. 그런데 전체 아이들을 다 고려했을 때 세 가지는 아니야. 특정 성별을 지정을 했죠. 그거 말고 전체 중에서 한 명 뽑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시는군요. 7가지겠지. 얘는 전체 경우의 수예요.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 전체 경우. 그 중에서 남학생을 뽑는 건 세 가지다. 이거를 비율로 나타낸 게 확률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볼 거야.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 비 올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4분의 3 확률로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올 확률은요? 4분의 1. 4분의 1이겠지? 여러분, 수학이 이렇게 유용합니다.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해요. 참고로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저안 가죠. 오늘 9시에 비가 온답니다. 어쨌든 자, 요런 게 이제 확률이 있는데 확률을 내가 P라고 한번 적어볼게. 어떤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있겠죠? 전체 경우 중에서 문제에서 언급한 특정 사건이 있을 거야. 그죠?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자에다가 써주시면은 요게 확률이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 특징이 뭐냐? 확률은 자 요렇게 해볼게. 너희들 중에서 키가 190 넘는 학생을 뽑을 것이다 라고 했어. 있을까요? 없죠? 그럼 경우의 수가 얼마란 뜻이야? 빵이란 얘기죠? 확률은 가장 작을 때가 얼마일 것이다? 0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사건의 경우의 수가 빵일 때 확률은 빵이죠. 4분의 빵이나 100분의 빵이나 빵이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볼게. 너희들 중에서 예비 중2를 한 명 뽑는다. 이거는 몇 가지일까? 그치, 전체도 7명인데 사건도 7가지지. 확률은 얼마일까? 1이겠죠? 100분율이 아니니까 확률은 1일 겁니다. 왜? 7분의 7일 거니까. 그래서 어떤 확률이든 0과 1 사이에 들어있겠죠? 0, 1 포함해서.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요 예시를 하나 들었었지? 얘는 반대 사건에 해당하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중에서 남학생을 한 명 뽑을 확률이 7분의 3이었지. 남학생을 한 명 뽑지 않는 확률은요? 7분의 4겠지. 그거 어떻게 구했어? 내가 반대 사건의 확률을 Q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P랑 반대되는 애래. 그러면 P가 아니다라고 한번 적어볼게. 얘는 어떻게 구할까? 전체 P를 빼. 전체가 1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원래 구했던 확률을 빼시면 이게 반대 사건의 확률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B가 올 확률이 4분의 3일 때 요거 말하는 거지. 얘가 4분의 3일 때 B가 오지 않을 확률이 자동으로 4분의 1로 계산이 되었었겠죠.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제 1번 할게요. 예제 1번 보시면 0부터 4까지 숫자가 이렇게 적힌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0 이상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전체 경우부터 한번 볼게. 전체는요, 일단 2장을 뽑겠다 입니다. 2장을 뽑읍시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일까? 네 가지예요. 0 빼고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일까? 4가지. 자, 얘를 뽑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0이 다시 들어오겠지. 민규가 말한 것처럼 다시 4가지일 것이다.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요? 16.
1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2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러 갑시다. 20 이상이면 10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을까? 2도 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3도 올 수 있고요. 4도 올 수 있을 거야. 요렇게. 만약에 맨 앞에 2가 있어. 여기는 몇 가지 가능할까요? 2는 이미 뽑았지? 4가지죠. 3이 가장 처음에 왔어. 그러면 뒤에 4가지. 똑같이 4가지. 얘도 4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숫자들은 총 몇 개가 있을까? 12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확률을 작성을 하실 때 전체가 16이었는데 사건이 12가지였어. 16분의 12가 맞는데 약분을 하셔야겠죠. 4로 나눠주시면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입니다. 자, 이제 2번 설명드릴게요. 두 개의 주사위 A랑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오는 거를 X라고 하고 B 주사위에서 나오는 거를 Y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X 플러스 Y는 7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거든. 전체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주사위 두 개를 시험하고 같이 던졌어. 여기서 나오는 거 몇 가지? 6가지. 여기서 나오는 것도 6가지인데 동시에 던졌죠? 곱하셔야겠네. 전체 몇 가지? 3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뭘 뽑아내셔야 하냐? 이 식을 만족하는 조합만 따로 개수를 세실 건데 개수를 세실 때는 개수가 큰 것부터 정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x가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보자. x가 1이면 얘가 2죠. 그러면은 2 플러스 y는 7이니까 y는 얼마일 것이다? 5가 나오겠다. 자, x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 2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얼마? 4죠. 4 더하기 y는 7이니까 y는 얼마일 것이다? 3이다. 하나 더 키워봅시다. 자, x가 3일 때 얘가 3이면 6 더하기 y는 7 이렇게 나왔네. y는 얼마? 1. 1 이렇게 나왔어. 자, 요거 더 늘리는 거 소용없죠? 어차피 그러면 얘 음수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죠? 그래서 순서상은요. 1일 때 5인 거랑 2일 때 3인 거, 그 다음에 3일 때 1인 거니까 총 몇 개이죠? 3개죠? 그래서 사건은 지금 3가지입니다. 확률 쓰실 때 36분의 3이니까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12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할게요. 예제 3번을 보시면은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데 빨간 구슬이 있어요. 빨간 구슬이 2개, 파란 구슬이 3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자,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전체 구슬 몇 개죠? 5개. 5개요. 5개 중에서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 몇 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두 번째는 흰 구슬이라고 되어 있네요. 흰 구슬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5개인데 흰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건의 경우의 수는 0가지네. 그래서 확률은요? 빵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빨간색 또는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5가지인데 빨간색이 나오는 게 2가지죠. 파란색이 나오는 게 3가지인데 또는 이네 더해야겠지. 그래서 확률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뭘 뽑든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되셨습니까? 자, 예제 4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그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닐 확률이라네요. 얘들아, 소수는 뭔데요? 어떤 수를 소수라고 부를까? 약수가 자기 1과 전에. 그렇지.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약수가 몇 개다?
두 개인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일단 쭉 한번 적어볼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생겼는데 소수만 불러보세요. 2, 3, 5, 7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근데 소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대. 전체는 10개지. 10개 중에서 소수는 지금 4개인데요. 소수가 아닌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어디에서 빼셔야 할까요? 그렇지. 1에서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얼마? 6인데 약분을 해서 쓰자. 몇 분의 몇? 5분의 3. 5분의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예제 5번 이어서 볼게요. 예제 5번은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당첨 제비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 슝. 굉장히 귀엽죠? 여기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적어도 1개는 당첨 제비였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1개는 당첨 제비. 자, 얘는요. 적어도 문제가 나왔어. 이거는 반대 사건으로 바꿔서 푸시는 게 편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당첨됐으면 좋겠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당첨되지 않을. 모두 꽝이겠지? 적어도 1개 당첨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1개만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전부 당첨이 되거나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풀어내시려면 2번 푸셔야 돼요. 귀찮단 말이지. 1개 당첨되는 거랑 2개 당첨되는 거랑 계산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러지 말고 반대 사건으로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전부 꽝만 한번 뽑아볼게. 당첨은 3개이고 안 당첨은 몇 개일까요? 전체가 10개였거든요. 7개겠지. 지금 꽝이 7개예요.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자. 2개를 한번 뽑아보겠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렇죠. 얘는요? 6. 근데 얘도 꽝이죠? 순서 상관없지? 나누기 해 안 해요? 합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했어. 그랬더니 몇 가지입니까? 21가지인데 얘는 사건을 지금 뒤집은 거죠? 내가 원래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의 반대 사건을 지금 구한 경우의 수가 이겁니다. 전체 경우는요. 어차피 제비는 몇 개였어? 총 10개였죠. 10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여기 몇 가지? 10가지. 여기는요? 9가지. 나눗셈 해야 안 해요?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나눗셈 해야지. 하시면은 몇 가지입니까? 45가지. 얘가 전체 경우의 수다. 그러면 반대 사건의 확률은 뭐라고 적을까? 45분의 2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근데 이거 반대 사건이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해내려면 얼마에서 빼셔야 돼요? 1에서 빼주셔야겠죠? 요거 계산하기 전에 약분 먼저 할까? 뭘로 나눠지니? 3으로 나눌까요? 나눠주시면 얘 얼마? 7. 얘는요? 15 이렇게 됐어. 빼내시면은 15분의 8 이렇게 나오네. 되셨나요? 이게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요 경우에 해당하는 확률이겠다. 끝입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대 사건으로 바꾸셔가지고 이걸로 확률을 구하신 다음에 전체에서 빼시는 게 더 계산이 빠르다. 여러분. 내가 예제를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환상적이죠? 예제를 풀고 얘를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자, 예제 1번 다시 할게 얘들아. A에서부터 B까지 가실 건데 가장 처음 하실 일은요. 출발점을 찾아가지고 출발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선 그어주시고 위로 선 그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차피 B까지만 갈 거지.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주시고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만드는 건 큰 의미는 없어. 그 다음에 파란색 선 그은 곳에다 다 1이라고 적을 거예요. 여기도 1, 1, 1.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한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죠. 최단 거리라서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효율적인 방법은 빼고 할 거야.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몇 가지? 한 가지예요. 그래서 1이라고 적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1, 1 이렇게 적을 거야. 무슨 뜻이냐?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여기다 쓰실 겁니다. 그럼 여긴 숫자가 얼마일까? 2라고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해서 여기다 쓸 거야. 여긴 얼마? 3. 요렇게 더해서 여기다 쓸 겁니다. 얘는 4. 자, 이게 다 무슨 뜻이냐? 가지수예요. 요 점까지 오는 게 하나, 두 개, 두 가지지. 이거를 공식처럼 쓰고 있는 거야. 요렇게 더하면은 여기 얼마? 3이죠? 요렇게 더하시면은 여기 얼마? 6입니다. 3 더하기 3이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10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뭘까?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요? 10가지예요. 이렇게 구해주실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 그림으로 한번 와볼게. 예제 2번은요. A에서 출발을 해서 B까지 갈 겁니다. 마찬가지. A에서 출발할 거니까 이렇게 선 그어주시고 여기다 다 얼마라고 쓸 거야? 1이라고 쓰실 거야. 1, 1. 1, 1, 1 이렇게 쓰실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 2예요. 그거를 여기다 적어주셔야 돼요. 2. 이렇게 더하면 3. 이렇게 더하시면 3. 이렇게 더했어요. 여기 얼마? 6. 이렇게 더하면요? 4. 이렇게 더했으니까 10이지. 자,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가지수 당연히 같을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거 10가지다. 자, 그러면은 방법 알아내셨으니까 저 문제 풀러갈게. 해봅시다. 자, 얘는요, 문제가 좀 특이해요. A부터 P까지만 일단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사각형을 표시할게. 이렇게 사각형을 표시하실 거고 출발점이 A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다가 다 뭐를 쓸 거다? 1을 쓰실 거예요. 1, 1, 1. 자, 여기는 왜 1 안 쓸까? P랑 상관이 없어요. 선 넘어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 해볼게. 요렇게 더했어. 얘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요렇게 더했어. 얘는 얼마?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몇 가지일 것이다? 3가지예요. 그 다음에 P에서 또 출발합니다. P에서 또 B까지 갈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놓으시고 출발점이 P니까 이쪽하고 이쪽에다 뭘 쓰겠다? 1을 쓰실 거예요. 여기 1 적고 여기 1 적고. 준비물이 이거밖에 없네요. 둘이 더하시면은 여기 얼마다? 2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P에서 B까지 가는 거 몇 가지다? 2가지.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A에서 P에 갔다가 B도 가는 거거든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곱할 거야, 더할 거야? 곱하셔야 돼요. 전부 다 가는 겁니다. 순서가 상관 있을 뿐이지 가긴 다 가. 그래서 3 곱하기 2 하셔가지고 6가지가 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하게 가볼까요?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너무 놀라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A에 있다가 B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갈 거거든. 이렇게 칸 만들어 가지고 A에서 출발을 하는데 요 줄에다가 다 1을 쓰겠다. 1, 1, 1, 1, 1 이렇게 썼어요. 자, 덧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2 써주시고 2 더하기 1이니까 3 써주시고 이렇게 더했더니 3 이렇게 더했더니 6 이렇게 더했더니 4 이렇게 더했더니 10입니다. 아까랑 모양 똑같으니까 당연히 가지수 같을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게 10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는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고 출발점이 이번에 B니까 요렇게 위랑 옆에다가 1 써주시고 더해서 써주시면 여기 2가지겠다. B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예요.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일 것이다? 20가지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